안녕하세요, 라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워홀을 가기 전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워홀을 가기로 좀 결심하신 예비 워홀러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를 했냐, 좀 간략히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한창 워홀을 고민하던 시절에 저 역시도 정말 많은 정보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약간 찾다 보면 대부분의 워홀러 분들이 현재 내가 워홀에 와서 어떻게 살고 있고 그런 걸 기록하는 류의 정보가 많았지, 워홀을 갔다 와서 정보를 제가 많이 찾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때 당시에는 저 역시도 내가 캐나다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점이 되게 막막했던 것 같아요. 좀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되고 잡을 어떻게 구해야 되고 그런 류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워홀을 끝마치고 오신 분들의 후기를 찾아보고 어떤 점에서 가장 큰 후회가 남고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는지를 들었으면, 찾아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집 구하는 거, 잡 구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 사는데 다 똑같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기 때문에 가서 겪어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약간 경험과 관련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워홀의 목적을 세워야 하고 실제로 워홀을 다녀오신 분들이 어떤 실패를 맛봤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으면 좀 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제가 해봤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워홀을 가시게 된다면 하고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워홀에서 얻은 것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편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편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합니다. 우선 모든 것들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워홀에 가고 싶으신가요? 제가 워홀에 가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대학교 4학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다이렉트 졸업을 하게 됐어요. 저는 해외에 살고 싶다는 그런 해외 경험에 대한 갈망이 좀 컸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를 한 달 다녀온 후로부터 영어에 흥미가 생길랑 말랑 하기도 했고 티니지로 유학을 갔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만에 돌아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해외 경험에 대한 그런 미련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제 전공이 아랍어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께서 정말 영어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학교 1, 2학년 때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전공 언어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3학년, 4학년이 되고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뭔가 저 스스로 영어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국가로의 그런 유학이나 워홀을 많이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무게의 끝판왕인 피인간이기 때문에 정보를 찾아보고 결정을 하고 신청을 하는 것까지 정말 멈추지 않는 8톤 트럭처럼 질주를 했답니다. 그렇게 몰타로 어학연수 3개월에 끊고 인비를 받았고 그러면서 저의 워홀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워홀을 가면서 가졌던 목표는 경험 쌓기, 영어 공부, 그리고 독립하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다 좀 100% 했다고 하기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과 잃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얻은 것들을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죠. 첫 번째로 얻은 것은 바로 도전 정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원래도 도전 정신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워홀 가는 것도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타나 캐나다를 가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몰타를 걸쳐 캐나다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린 나이대의 친구들도 있었고 분명 정말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세상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은 나이나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본인의 인생을 정말 멋지고 재밌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만약 한국에 있었다면 뭔가 나이라는 그런 것에 좀 얽매여서 도전 정신이 점점 깎였을 것 같아요. 개인적 견해지만 좀 한국은 나이에 맞게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하고 약간 이런 나이에 맞는 프로세스가 좀 정형화돼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뭔가 제가 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아.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워홀을 다녀온 계기로 도전을 했을 때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제 스스로가 얻는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캐나다 워홀을 끝내고 티니지로 다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저는 약간 티니지에 살면서 아랍어를 약간 마스터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그 결과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전공이라고 해서 아랍어를 무조건 안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거기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언니가 가서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너가 찾았으니까 그걸로 됐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정말 그래도 이거 해봐야겠다 라는 좀
그런 다짐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만약 가지 않았으면 많이 후회했겠죠. 제가 만약에 인생에서 힘들 시기를 겪고 있으면은 제 스스로 그때 튀니지 유학 가가지고 내가 아랍어 이렇게 했으면은 막 이렇게 안 살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너무 도전하는 게 두렵거나 본인 나이에 대한 강박을 스스로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자책하고 후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본인이 여유가 되는 한에서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얻은 것은요, 영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해외에 간다고 해서 그 나라 언어가 갑자기 술술술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 역시도 튜니지에 가면 아랍어를 술술술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그거를 저는 이제 워홀이나 해외를 다녀오면서 더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무료 영어 클래스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자기소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이제 노년의 여성분께서 뉴욕에서 거의 6년을 살았는데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뉴욕에서 영어를 못해도 살 수 있구나. 진짜 그 나라에 산다고 내가 영어 화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거를 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영어 실력을 제가 목표한 만큼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모두들 당연히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이전에 영어 점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단 지금 제 성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워홀을 다녀오자마자 1월에 토익 스피킹을 봤어요. 준비 기간은 솔직히 말해서 5일도 안 되는데 IH 받았고요. 또 오픽을 최근에 시험을 봤어요. 근데 IM2가 나왔습니다. 별로 막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죠. 그리고 토익은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퀴줄 계속 풀어보고 있는데 LC는 약 7개 정도 틀리는 것 같고 평균적으로 RC는 10개에서 15개 이렇게 사이로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홀 가기 전에 3년 전쯤 토익을 마지막으로 쳤었는데 그때는 600 후반에서 700 정도 나왔던 수준이었습니다. 제 원래 스스로 가졌던 영어 목표는 정말 네이티브들이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어를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 정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왜 영어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냐면 전에는 약간 외국인만 봐도 무섭고 막 너한테 말 걸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새 외국인 보면은 말 걸어보고 싶고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말을 걸진 않아요. 일시로 이제 최근에 사진관을 다녔는데 외국인 손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사진사분도 이제 영어를 잘 못하시고 외국인분도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으러 오셨더라고요. 외국분인데 한국어를 잘 못해도 주민등록증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약간 야매로 통역을 해서 이제 도와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영어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약간 아쉽다고 말하는 이유는 제 영어가 스스로 너무 한정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뭔가 문장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문법적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또 과거 시제의 문장을 쓰는데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랑은 교류를 한 경험이 거의 없고 손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도 솔직히 쓸 수 있는 문장이나 그런 것들이 한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손님들이랑 스몰톡을 해도 형식적으로 하지 진짜 막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한정적으로 영어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워홀을 오신다면은 일도 정말 중요하지만 미덕 같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캐나다는 그런 걸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좀 모임도 많이 나가보시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네이티브 스피커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지역에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에서 대체적으로 무료 ESL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ESL 클래스는 보통 네이티브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찾아보셔가지고 좀 본인에 맞게 선택하셔서 공부도 꾸준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그런 걸 못해서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어를 향상시키긴 했다. 진짜 워홀 다녀오고 영어 정말 좋아졌거든요. 일단 듣기가 되니까 생각을 할 수 있고 질문이나 그 상대의 말을 이해를 하니까 그걸 좀 제가 수용을 해서 약간 써먹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얻은 것은 정말 소중한 해외 경험 기억들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성우분께서 트위터에 옛날에 올렸던 그 글이 되게 화제였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진짜 캐나다의 기억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가면서 그 무엇이랑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는 좀 결과지향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도 저는 진짜 벼락치기 끝판왕이거든요. 일단 시험이라는 게 결과 때문에
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그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내가 그 공부를 얻어가야 되는 건데, 저는 어릴 때 늘 시험은 결과 때문에 보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정말 컸어요. 막상 시험 보고 나면 다 까먹고. 근데 지금은 정말 과정 중심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지금 모토는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이 저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캐나다 워홀을 가게 되면서 진짜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들이 도전할 수 있고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만든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걸 몇 개 말해보자면, 근데 정말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레이크 루이스 간 거, 크리스마스 때 가서 너무 아름다웠던 그 풍경을 보면서 자연에 매료되었던 거, 밴프에 하이킹 가서 정말 아름다운 호수 보고 거기서 육개장 라면 먹었던 거, 일하면서 단골 고객이랑 스몰 토크 하면서 놀았던 거, 또 해산물 식당에서 일하면서 정말 친절하다면서 저한테 막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외국인 손님들, 이제 제가 붙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 최초로 영어 인터뷰 봤던 경험들, 이 외에도 진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너무 사소하지만 그런 모든 경험들이 워홀이라는 이 동그라미를 꽉꽉 채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얻은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지금 워홀을 고민하시는 분들, 얻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혹시 감이 잡히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입 아프게 말하지만 워홀은 본인이 하기에 달렸다. 저는 그런 본인의 워홀의 목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물론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워홀의 성공기와 또 실패한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분들의 후기를 보면서 본인의 계획을 혹은 워홀 인생을 수립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예비 워홀러들에게 필요한 어시스트 카드에서 적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6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고요. 적립은 네이버 페이포인트 혹은 트래블 월렛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워홀 플랜을 등록하실 경우 우선 2만 원을 적립해 드리고요. 또 장기 플랜으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결제 금액의 10%가 적립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래 최대 5만 원 한도라는 거. 또 단기 플랜의 경우 2인이 함께 가입할 시 10%, 3인이 같이 가입할 시 15%, 4인이 함께 가입할 시 20%까지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단기 가입 플랜의 경우 2만 원 최대 한도로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혜택을 더해서 단기 워홀 플랜 상관없이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100% 페이백의 기회를 주는데요. 총 30명의 당첨자가 있다고 하니까 이벤트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100% 페이백 기회까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해외여행 가기 전에, 워홀 가기 전에 어시스트 카드와 함께 하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